자, 교과서 86페이지 대한민국의 수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광복 이후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다. 자, 여기 광복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그런 여러 이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텐데요. 자, 먼저 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자,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했다. 자, 우리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들이 이제 카이로 선언에서 처음 이제 우리 한국의 독립을 이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츠담 선언에서 포츠담에서 이제 카이로 선언에서 했던 거를 재확인 한 겁니다. 자, 한 줄 내려와서 끝부분에 보면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는 여운형 등이 조직한 조선 건국동맹은 광복과 함께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광복 직전의 이제 상황을 보면 일본이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전쟁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 패망이 이제 거의 눈앞에 보이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이제 독립운동 단체가 이제 일본이 곧 이제 패배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니까 이제 그 건국을 위한 건국 강령을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건국 강령. 그러니까 건국하면 그러니까 나라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자라고 이제 하는 건데 자, 이 세 개의 단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원래 있었던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조선 자, 독립동맹. 세 번째가 조선 건국동맹 이렇게 있는데요. 자, 조선 독립동맹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화베이 지방에서 중국에 만들어졌고요. 요거는 사회주의 단체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요. 조선 건국동맹은 지금 아까 밑에서 봤듯이 이 밑으로 와서 이제 국내에서 만든 거고요. 여운형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건국강령이 이제 발표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일본이 이제 패망을 하고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데 광복 맞이한 다음에 보면 우리 이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 이제 소련이나 미국이 우리 한반도에 들어왔을 때 기존에 있던 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 이제 그럼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냐? 남북한은 찢어져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 독립동맹 같은 경우는 이거 사회주의 단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북한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선 건국동맹은 이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로 이름을 이제 바꾸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건국을 위한 준비를 국내에서 이제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자, 첫 번째 줄에 보면 미국과 소련은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명분으로 해서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각각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에 군대를 이제 주둔을 시켰고요. 두 줄 내려오면 이승만과 김구등이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초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제 초대 대통령이었지만 우리가 이제 임시정부가 분열하고 나서 이승만은 이제 미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미국에 있다가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반도로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미국은 이승만을 이제 지지하는 기본적으로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구 같은 경우에는 임시정부의 이제 주석이었잖아요. 미국은 이제 김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임시정부 주석으로서 김구가 이제 귀국을 한 게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했다. 라는 거 이제 확인하고요.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 38도선을 통과하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이 38도선으로 이제 이렇게 미군과 그다음에 이제 소련군이 이제 들어왔을 때 이 38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군사적인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도 처음에는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어떻게 돼? 철책이 없죠. 그런 거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내려와서 이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대해서 확인해 볼 건데요.
자, 45년 12월에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이 소련의 모스크바에 모여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 이걸 이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요. 한 줄 내려오면 우리나라의 민주적인 임시정부를 세우되 최대 5년간의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 지금 그러니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과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임시정부를 세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요겁니다. 최대 5년간 신탁 통치를 실시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임시정부 구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 설치하겠다. 요 세 가지인데, 자, 이 세 가지와 관련된 이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 결과가 우리 한반도에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당시에 우익 진영은 자, 신탁 통치가 국제사회의 약속 및 민족의 바람과 다르다고 이제 반대를 계속하는 거고요. 좌익 진영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곧 임시정부 수립이 중요하다고 여겨서 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이제 바꿉니다. 바꾸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지금 우익과 좌익의 어떤 이제 의견차, 결국에는 대립이 심해졌다.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내려오면 이제 자료실에 자, 김구를 중심으로 한 우익 세력은 신탁 통치를 식민 지배 연장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제 계속 반대를 하게 되고요. 좌익 세력은 초기에는 신탁 통치에 반대했으나 소련의 지시를 받은 후에 임시정부 수립에 의의를 두고 회의 결과를 총체적으로 이제 지지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음에는 둘 다 이제 반대를 했지만 우익은요 쭉 반대를 하고요. 좌익은 이제 찬성으로 입장을 이제 바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이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이제 결과에 따라서 자, 이게 46년 3월에 자, 미소 공동위원회가 이제 열립니다. 자, 근데 이 미소 공동위원회 보면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협의 단체의 자격 문제를 놓고 이제 대립해서 이제 결렬이 되는데 소련 입장에서는 좌익 세력만 참여시키자, 미국은 둘 다 참여시키자 이 의견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엔 결렬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한 줄 내려오면 자, 중도 계열이 뭉쳐서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자, 이 좌우합작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정부 수립에 초점을 맞추고 싸우지 말자라고 이제 하는 건데 중도 세력이니까 여운형이 일단 주도를 하고요. 자, 이 위원회에서 좌우합작 운동을 이제 펼쳐요. 하지만 이 좌우합작 운동도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게 되고요. 자, 한 줄 내려서 끝에 보면 이후에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결국에는 성과 없이 결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2차까지 이제 결렬이 되고 나니까 자, 이제 미국이 자, 한국 문제를 국제연합에 이제 넘겨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유엔이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인구 비례에 따라서 선거한 다음에 통일 정부를 수립해라라고 하지만 소련과 북한은 이제 이거를 이제 거부를 하게 돼요. 소련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모스크바 상공 외상회의 결정 사항에 따라서 미소 공동위원회 해서 정부를 이제 수립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이제 독단적으로 이 유엔에다가 이 한반도에 이제 정부 수립 문제를 넘겼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부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국제연합은 다시 이제 그 회의를 통해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으로 선거해라. 결국 있는 이제 단독 정부 수립해라 라고 이제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우리 국내에 있던 민족 어떤 지도자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해서. 자, 당시에 이제 김구와 김규식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막고요.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남북 협상을 제의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북 지도자 모임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이제 못하고요. 자, 그다음에 또 제주도에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제주 4.3 사건이 이제 일어났고요. 자, 그래서 지금 단독 선거,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해서 일어난 게 지금 여기 남북 협상과 제주 4.3 사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제주 4.3 사건은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여수, 순천 11.9 사건, 여순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이제 여수와 순천에 있는 군부대가 이 제주도 시위하는 사람들을 이제 막아라, 결국엔 제거해라 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거기에 이제 속해 있던 그러니까 군부대에 속해 있던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이거의 명령에 대해서 불복종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쿠데타를 이제 일으키게 된 거죠. 자, 이제 내려와서 자, 이제 탐구 보면 김구와 이승만의 입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승만의 먼저 정읍 발언을 보면요.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후에 다시 시작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통일정부를 수립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고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물러가도록 세계에 호소해야 된다. 결국에는 이승만의 입장은 단독정부 수립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죠. 자, 김구 이제 자료 2번 볼게요. 자,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조국의 분열을 연장하는 것은 위험하다. 내 유일한 바람은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세우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해서 단독정부 세우는데 협력하지 않겠다. 결국엔 단독정부 수립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선거가 이제 실시가 되고 이제 남한만의 이제 단독 정부가 이제 수립되는 그런 이제 과정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요. 자, 48년 5월 10일 날 남한에서 정부 수립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50 총선거라고 이제 이야기하고요. 자, 이렇게 구성된 뽑힌 국회의원들이 이제 재헌국회를 이제 구성을 하고요. 국호로 대한민국을 정하고요. 7월 17일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계승한 재헌헌법을 선포합니다. 이게 이제 재헌절이 되는 거고요. 자, 대통령 중심제에 기반한 민주공화정 체제를 이제 채택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한 줄 내려오면 자,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8월 15일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이제 선포를 하고요. 이제 국제연합은 이제 그 대한민국을 한반도 안에 있는 합법적인 유일한 정부다 이렇게 이제 그 승인을 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왜냐면 이제 유엔에서 단독 선거해서 단독 정부 수립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합법적인 정부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고 이제 여기 이제 밑에 내려오면 자 여기 그 북한을 잠깐 보면 46년에 이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북조선 임시위원회의 대표가 이제 김일성이고요. 이게 만들어졌을 때 이제 소련은 이제 그 이 임시위원회 결국에는 김일성한테 전권을 다 주고 물러갑니다. 자, 결국에는 48년 9월 9일에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고요. 유엔은 이 그 북한,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이제 합법적인 어떤 정부다라고 인정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이제 북한의 토지개혁이라고 해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 5정보 이상의 땅을 가진 사람들의 그 땅을 5정보 이상에 해당되는 것들만 이제 정부에서 무상으로 이제 몰수해 가고요. 이제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누어졌다. 무상으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넘어가서요. 친일파 청산 노력 한번 볼 건데요. 자, 두 번째 줄 보면 끝에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 재헌국회가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만들고요. 이를 위해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를 구성해서 친일 인사를 조사하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미 1946년에 이제 막 토지개혁법도 하고요. 친일파 청산 이제 다 하는데 우리 남한은 이제 미군이 이제 통치를 해서 기존에 이제 식민지 시기에 이제 그 뭐 관리로 있었던 경찰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대거 복귀를 하게 되면서 친일파 청산을 이제 바로 하지 못하고요. 이제 정부 수립되고 나서 이제 친일파 청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이렇게 이제 그 반민족행위 처벌법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두 줄 내려오면 결국 반민특위 활동은 정지가 되고요. 대부분 이제 풀려나서 친일파 청산 하지 못합니다.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자, 내려와서 49년에 이제 농지개혁법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자, 농가 한 가구당 3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이상의 토지를 정부가 사서 농민들에게 파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 남한의 농지개혁법 같은 경우에는 유상 매입, 유상 분배 이런 식으로 돈 주고 그렇게 이제 그 백성들한테 국민들한테 팔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밑에 보면 이제 반민특위 활동이 잠깐 나오는데 자, 그러니까 반민특위에 지금 682건 신고가 이제 들어오고요. 그 중에서 이제 재판부가 이제 넘겨진 게 이제 총 40건 제대로 된 게 그 중에서 14명만이 이제 사형징역 해가지고 이제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 자 1년도 안 돼서 다 이제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효성이 없었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6.25 전쟁에 대해서 이제 확인할 건데, 자,
먼저 6.25 전쟁의 이제 배경을 보면, 자, 미국은 에치슨 선을 발표해서 우리 한반도를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에치슨 선언과 관련된 게 있고, 오른쪽 여기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에치슨 라인이라고 하고요. 이 에치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이제 국방부 장관, 국무장관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여기가 이제 태평양이고요. 여기가 이제 미국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러니까 미국이 태평양 건너서 어디까지 이제 군대를 보낼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한반도가 이제 빠져 있는 거죠. 속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 선 안쪽으로 들어가 있지 않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북한은 생각한 거죠. 한반도에서 전쟁 나도 미군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일단 생각을 하게끔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세 줄 내려와서 50년 6월 25일 날 북한군이 전면적인 남침으로 6.25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남침했다라는 거예요. 자, 3일 만에 우리 수도를 빼앗기고요.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낙동강까지 우리가 이제 후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줄 내려와서 미국이 주도로 열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유엔군 파견이 이제 결의가 되고요. 자,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제 성공을 하고 이제 더 올라가서 압록강 유역까지 올라갑니다. 자, 밑에 여기 지도가 나오는데 이 지도는 잠깐 뒤로 넘어갔다가 다시 올게요. 자, 자, 우리 이제 유엔군과 우리 국군이 이제 압록강 거의 끝까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중국군이 이제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이제 밀리게 돼요. 자, 그래서 국군과 유엔군이 다시 이제 서울을 빼앗깁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일사후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요. 자, 다시 되찾은 뒤에 38도선 일대에서 공산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서울을 뺏겼다가 다시 이제 전열을 가다듬면서 올라가서 서울 회복하고 38도선까지 올라가서 이 38도선 부근에서 이제 소소한 전투가 이제 계속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 자,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소련이 이제 중재를 하면서 이제 휴전 협상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휴전이 이제 54년 7월 27일 날 이제 그 휴전 협정이 이제 체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6.25 전쟁은 총 3년 동안 기간은 3년이에요. 근데 처음 1년 동안 이렇게 이제 전쟁이 치열했던 거고, 이제 그 뒤에 2년 정도는 이제 휴전 협상을 하는 기간,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앞으로 와서 이제 지도를 한번 볼 건데, 여러분들 이제 이 6.25 전쟁에서는 요 배경과 전개 과정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전개 과정은 단순히 이렇게 이제 글로써도 여러분들 알아야 되지만, 이 지도를 통해서도 꼭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먼저 북한군이 이제 남쪽으로 진입합니다. 이 화살표들을 잘 보세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쭉 빼앗기고 여기 낙동강 여기 부분만 우리가 지금 이제 고립돼서 이렇게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야. 이때 이제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밑으로 이제 내려오고 우리 국군 올라가고 해서 남한 다 차지한 다음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기 보면 여기 압록강 부근까지 결국엔 다 차지를 한 이러한 상황에서 여기 위에 있던 이제 중국이 어떻게 돼요?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흥남철수 여기 사건 하나가 있고요. 자, 또 이제 쭉 내려와서 서울을 이제 빼앗겨요. 이거 이제 일사후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서울 빼앗겼다가 다시 올라가요. 서울 회복하고 여기 38도선 부근에서 이제 치열한 이제 공반전이 이제 계속되고 이제 고착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도로도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 전쟁의 피해는 여기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자. 이 남북한의 집권자들은 사회 불안을 이용해서 권력을 강화했는데 이승만 정부는 반공을 내세워서 정권을 연장하고요. 북한의 김일성은 패전의 책임을 반대파에게 떠넘기면서 이제 제거하고,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이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독재 체제를 강화했다.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왼쪽에 보면 휴전협정 체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당사자들 한번 보면 이 휴전의 당사자들 북한이 있겠죠. 남한이 있겠죠. 당연히 우리 지금 6.25 전쟁이니까 남북한 있겠고요. 또 이제 중국이 전쟁에 참여했고요. 또 이제 유엔군이 참여했는데 결국엔 이 유엔군은 대표가 이제 유엔군 총사령관이 이제 그러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 남한, 중국, 미국 이렇게 이제 있다고 보면 되는데 휴전 협정을 하면 이 네 나라가 모두 다 이제 휴전에 동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처음엔 여기 김일성 사인합니다. 김일성. 그 두 번째는 여기 중국의 이제 그 팽덕회라고 이 사람이 이제 그 국방부 장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말로는 이제 팽덕화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유엔 클라크 사령관이 이렇게 사인했어요.
근데 어디를 봐도 우리 남한의 이승만 사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이 휴전에 이제 반대를 해요. 왜냐면은 유엔군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 그래서 이 유엔군과 함께 이제 무력으로서 이제 통일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유엔군이 딱 들어와서 인천 상륙작전 성공한 다음에 이제 위로 쭉쭉 올라가면서 압록강 거의 부근까지 다 차지했단 말이야. 조금만 더 올라가면 완전히 이제 북한 이제 통일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개입이 되면서 이제 실패로 끝났지만 이승만은 계속 북진 통일, 북쪽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무력으로 통일시켜야 된다. 유엔군이 들어온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해가지고 계속 이 얘기를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휴전하면 안 되고 이제 계속 싸워서 올라가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은 사인을 하지 않고요, 서명하지 않고요. 자, 내려와서 이제 스스로 정리해보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으면 우리나라는 최대 5년간의 신탁 통치,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을 결의했다. 요거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적 선거는 50 총선거. 50 총선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헌국회는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하고요. 6.25 전쟁은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표를 한번 보면, 자, 45년에 우리가 이제 광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6년에가 1차 그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되고요. 47년에는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됩니다. 48년에 이제 대한민국 건국이 되고요. 50년에 6.25 전쟁이 터졌다.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이제 보면, 자, 6.25 전쟁이 남긴 것들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국제전의 성격을 띤 6.25 전쟁이라고 돼 있어요. 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이 남한을 도왔고요.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이 북한을 이제 지원을 했는데, 그 오른쪽에 이제 세계 지도에 보면 여기 이제 유라시아 대륙 북쪽, 그 다음에 여기 북유럽 쪽, 여기가 이제 사회주의 체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지원하고요. 나머지가 이제 우리 보면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내려왔을 그 6.25 전쟁의 참상은 뭐 고아, 그 다음에 이제 국토가 황폐화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이산가족 생기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요거는 그냥 이제 읽어보면 이게 어떤 전쟁의 이제 공통적인 그런 이제 특성들이죠. 딱 읽어보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